안녕하세요. 보람의 건강 실속 정보 보건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여의주입니다.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암센터와 함께하는 국가 6대암 바로 알기.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6번째 주제는 40, 50대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침묵의 살인자, 간암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간을 진료보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보람의 병원 간담체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외과 윤경철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그래도 간암을 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간암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이제 식욕부진이라든지 소화불량, 그리고 우상복부의 통증, 혹은 이제 우상복부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된 시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간염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 음주를 하시는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검진을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간암의 발생 요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 간암은 비교적 그 위험 요인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간 경변증, 그리고 이제 만성 음주,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와 연관된 지방간 질환. 그리고 이제 국내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이제 곰팡이가 발생시키는 독소, 아플라톡신 B 같은 게 간암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간암회에서 한 보고에 따르면은 국내 간암 환자의 약 72%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었고요. 12%가 C형 간염, 그리고 약 9%가 알코올과 관련된 간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들이 간암으로 이렇게 좀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간암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간암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흔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중에 약 30에서 40%가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간 경변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간 한 2에서 6%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원인인 C형 간염이나 알코올 때문에 발생한 간질환 같은 경우에도 간 경변증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만성 B형 간염에 비해서는 약간 확률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칫솔을 공유한다거나 면도기를 공유한다는 등의 행동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주사바늘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성생활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이러스 간염을 가지고 있다면은 콘돔 등의 이제 안전한 성생활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간염 자체가 간암의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간암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음주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음주 때문에 발생한 간 질환이나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절대적인 금주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 검진 사업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거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거나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와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간암 검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정기적인 검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이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외과적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암을 직접 절제하는 간 절제술이 있을 수 있고, 간암과 동반된 간 경화를 동시에 치료하는 간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 절제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절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만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간암의 크기나 아니면 위치 또는 개수, 또 중요한 것이 그 동반된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간 절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술은 간암에서도 제일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약 15에서 20% 정도만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 이식 수술은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동반된 간 경화 때문이고, 간 기능이 악화된 사람에서 간암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간 절제술의 최대 단점이 동반된 간 경화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는 것인데, 간 이식 수술은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체 간 기증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암으로 인한 간 이식 시행이 비교적 초기 간암에서만 시행이 됐었다면,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수술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간암이 컨트롤이 가능했던 경우, 그 간암 자체의 공격성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수 그리고 그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면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간암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면 모든 간암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 간암의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간 이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 중에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반된 간 경화를 동시에 해결해서 그 간 경화에서 새로 발생하는 간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간 이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아주 초기 간암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했던 간 이식이 이제는 간암을 반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그 공격성이 악화된 경우에는 개수가 좀 많더라도 또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재발률은 5에서 10%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치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 이식 공여자들은 어떤 조건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 이식 기증자는 첫 번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신 상태 좀 더 건강하신 분, 그리고 충분한 간에 용적이 있는 분, 지방간 등으로 대표되는 간 기능이 괜찮은 분에 한해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존율에 있어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그게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람의 병원에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어떤 또 특별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 이식 수술은 이제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수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큰 병원에서만 시행했던 간 이식 수술을 현재는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성적도 좋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증자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 후 통증 그리고 흉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시행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고 더 좋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도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간암 또는 간 경화의 치료에 있어서 내과, 외과의 협업을 통한 다학제적인 접근의 중요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암 환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기 이식이 이제는 표준 치료가 됐던 것처럼 치료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의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